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종혁 국원입니다. 자, 오늘은 바람도 시험 넘는 고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해서 이미 오신다는 소식만 전해지면 힘든 길이라도 곧 달려가겠다는 이 마음을 표현한 그러한 작품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가려왔는데 사진에서 보시면 이게 송골매입니다. 송골매 새가 나오거든요. 해동청이라 그래가지고 한번 참고하시고요. 내용과 함께 연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본문학습으로 가시겠습니다. 이 본문학습에 가시면은 어떻습니까? 바람도 시원없는 고개라고 합니다. 바람도 시원없는 고개, 구름이라도 시원없는 고개. 그러니까 이 바람과 구름은 어떻습니까? 자연물이죠. 자연물이면서 어떻습니까? 높은 고개를 넘어가기 힘든 그러한 표현을 쓰기 위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고개는 화자와 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고요. 이 과장법, 의인법, 그렇죠? 예, 어떻게 구름이 씹니까? 그렇죠? 바람도 씹다는 표현 자체가 이제 의인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부분과 A 부분과 B 부분, 이 두 부분이 대꾸법을 이루고 있고요. 반복법이 지금 되고 있죠. 그래서 19의 반복이 되면서 표현 방식이 과장법, 의인법, 대꾸법, 반복법이 된 겁니다. 그래서 표현 방식 중요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나 나와요. 초장에서. 두 번째 중장에 가시면요. 산진이, 수진이, 해동청, 벌함에. 그렇죠? 이 산진이라는 건요. 쉽게 말해서 산에서 자라는 그러한 매를 말합니다. 산에 사는 매. 아셨죠? 야생 매가 되겠죠. 수진이는 사람의 손 숫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길들인 매예요. 그러니까 야생 매와 어떻게 보면 이제 길들인 매가 되겠죠. 매 종류를 지금 열거하고 있어요, 중장에서. 해동청이라는 건요, 송골매입니다, 송골매. 아셨죠? 그리고 보라매, 그죠? 그러니까 매 종류를 지금 쭉 열거한 겁니다. 이 보라매는 이제 태어난 지 1년이 안 된 새끼를 잡아 막 길들여 가지고요. 사냥에 쓰는 매를 이제 보라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육진이라고도 하고요. 참매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자, 이러한 그 매들도 역시 다 시어넘는 그런 고개라는 거예요. 어떤 고개? 고봉. 장성령 고개라는 거죠. 최고의 봉우리, 가장 높은 봉우리, 즉 장성령 고개입니다. 같은 거예요. 고봉과 장성령 고개는.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지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화자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대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 구름, 매 이러한 이러한 자연물도 넘기 힘든 그러한 곳이지만 나는 충분히 이걸 이겨낼 수 있을 거야라고 하기 위해서 지금 제시된 거라는 거죠. 이렇게 나열한 이유. 매 종류 열거했고 점층법까지 쓰였어요. 그렇죠? 점점점 어때요? 심해지고 있죠. 정도가. 그렇죠? 그리고 장성령은 실제 양강도 평양에 북한에 있습니다. 평양이 아니라 양강도 해산시 검산동에 있대요. 그러니까 어디 쪽에 있나 봤더니 압록강 쪽에. 그러니까 이 아주 험준한 그런 곳에 있다는 그런 고개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중장에서는 이제 이러한 다양한 열거를 좀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지금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쓴 겁니다. 종장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너머, 그가 어디예요? 이 장성령 고개죠, 그렇죠? 그 너머에 님이 왔다고 생각한다면 이 말이에요. 님, 시적 화자의 기다림의 대상이 된 거죠. 시적 화자가 그렇게 기다리고 바라는 대상이 이 님입니다. 그래서 님이 왔다라고 한다면 이 가정이잖아요, 가정, 그렇죠? 실제가 아니라 나는 시적 화자가 나왔네요. 한 번도 아니시어 넘어가리라.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님에 대한 강렬한 사랑과 의지를 다짐을 하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가정적 상황을 통해서요. 그래서 나와 바람과 고개, 매들을 뭐 한 거죠? 바로 대조한 겁니다. 대조. 그죠? 대조했어요. 대조. 자, 그리고 과장법과 도치법이 쓰였어요. 그죠? 아니 한 번도 아니 시어 넘어가요. 그래서 도치법이 쓰였고 또 역시 과장, 그죠? 과장법이 쓰인 겁니다. 그래서 님을 만나고자 하는 시적화자의 적극적인 의지와 태도가 드러난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서경별곡의 화자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어떤 측면에서요? 적극적인 여성의 어떤 그 자세가 나온 거죠. 적극적인 의지와 태도가 서경별곡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장면에서 유사한 그러한 화자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도 함께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훨씬 유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이제 핵심 정리해 가시면요. 갈래는 뭡니까? 우리 사설시조죠. 사설시조. 그 다음에 제재는 뭐예요? 고개. 그죠? 고개입니다. 장성령 고개. 주제는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되겠죠. 그리움. 그리고 님에 대한 사랑의 의지. 또 님을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주제로 볼 수가 있고요. 성격은 의지적입니다. 의지적이고 열정적이죠. 정열적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이고 과장이 좀 나오죠. 우리 사설시조에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조적인 표현 방식이 나왔고 독백적, 화자의 대화가 아니라 독백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표현상 특징으로 가시겠는데요. 이 표현상 특징에 가시면은 자, 어떤 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사설 표현상 특징에 보시면요, 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렇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의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이 시조에. 그래서 님을 그리는 마음을 진솔하게, 그렇죠? 진솔하게 드러낸 연정가입니다. 사랑 노래라는 거죠. 그렇죠? 또 새들도 시어 넘는 고개잖아요. 그걸 한 번도 쉬지 않고 넘는다는 것은 또 어떤 겁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럴 정도로 님에 대한 내 사랑이 강렬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님과의 사랑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의미하는 소재는 뭐다? 고개가 되는 겁니다. 고개. 아셨죠? 고개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님에 대한 사랑으로 고개를 넘겠다고 했으니까 어때요? 고개는 님에 대한 사랑의 의지를 보여주는 소재로서의 역할도 됩니다. 그러니까 장애물에서만 그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장애물을 의미하는 소재라는 것에서만 한정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반대로 그런 그 장애가 있지만 이걸 충분히 극복하겠다는 이 열정, 의지가 있잖아요. 그러한 측면에서도 이걸 동시에 볼 수 있다면 훨씬 더 세밀하게 알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바람도 시어넘고 구름이라도 시어넘는 고개라고 그래요. 그렇죠? 매마저도 시어넘는 이 고개를 사랑하는 님이 어떻습니까? 와 있다면 단숨에 뛰어넘겠다는 적극적인 어떤 화자의 의지, 이거를 가정법을 통해서 표현했다는 거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중장에서 매의 종류를 나열하잖아요. 매의 종류를 나열하고 또 생기발랄하고 역동적인 느낌을 줍니다. 또 장애물인 이 고개를 반복적으로 제시하죠. 그래서 님에 대한 화자의 간절한 그리움 나오고 사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요. 또 부재중인 님에 대한 사랑을 어때요? 고개 넘는 일에 비유하며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적 상황을 설정했죠. 또 님에 대한 강한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가정적인 상황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요소니까요. 요거 반드시 정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적 상황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셨죠? 또 이별한 님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겠다는 이 사랑의 마음을 노래한 거죠. 그래서 이별에 따른 정서를 노래한 노래다. 그래서 이별의 정서를 노래한 시 중에 하나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제 고개의 상징적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상징적 의미. 고개는 어떻습니까? 바람, 구름, 또 매, 이러한 자연도 시어넘는 고개잖아요. 자연과 이런 새들도. 그래서 인과 화자 사이를 갈라놓는 장애물임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어떻습니까? 헌안설원의 규원가라는 가사에 보면 은하수가 나오거든요. 이 견우와 직녀로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고 있으므로 서로 그 의미가 유사한 겁니다. 아셨죠? 자, 이런 것까지 연결해서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답 피하기 연습하고 마치겠는데요. 이 장성용 고개 역시 다시 한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소재의 상징성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화자로 하여금 어떻다? 인과의 재해를 단념하게 하는 지형적 조건이다. 단념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극복하겠다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식이 끊어진 님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인 단절감? 아니죠. 단절감이 아닙니다. 또 님과의 재해에 대한 화자의 간절한 염원을 부각하기에 설정된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 마지막 3번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과의 재해에 대한 화자의 간절한 염원을 강조하기 위해서 설정된 소재다. 장애물이다. 장애물은 곧 극복하면 그건 뭡니까? 자기의 열정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바람도 시어넘는 고개라는 사설시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 어떻게 공부 잘 되셨나 궁금합니다만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지는 공부 꼭 기대 많이 해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한다? 구독, 그 다음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